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가는 모양이네요. 북한의 김영철 당 부위원장. 네. 내일 워싱턴으로 들어간다. 네. 외신에서도 지금 확인됩니까? 그렇죠. CNN이 맨 처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17일 현지 시간이죠. 워싱턴에 도착을 해서 18일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가시권에 들어온 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사전 준비가 이제 계속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CNN이 보도를 했고요. 예. 그 지난해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뉴욕에서 2박 3일을 머물고 나서 사흘째 워싱턴에 들어갔는데, 네.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1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음흠. 그리고 로이터 통신도 역시 이번 회담 북미 양측의 수개월간의 교착 상태 이후에 나온 변화다, 그러면서 이제 북미 양측이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갈 것이냐 뭐 이런 보도도 있겠죠. 네,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이라든가 그리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이것을 해체하는 그런 논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은 제재를 해지한다던가 아니면 양측의 그 연락사무소를 개선하는 이런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한 전문가 말을 인용을 해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보다는 잠정적 합의, 그러니까는 가능한 곳에 도달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까요? 직접?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2019년 올해는 전보다 2배는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네. 보도한 언론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인데요. 예. 이번 주 보도에서 그 한국의 문 대통령 무거운 짐을 진 화해자, 이렇게 나온 제목에서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국 국민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화해 과정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이중 고민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국민들의 고민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국내 민생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 예. 그 슈피겔지는 분명 외교 분야에서 현재 남북 관계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지만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실업률 역시 얘기를 합니다. 3.8%. 그래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뭐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은 최근 한국의 17년과 비교하면은 실업률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체제도 어려운 과제인데 민생 경제도 챙겨야 된다. 네. 그래서 2배로 어렵다. 그렇죠. 그 지난 2017년 대선 봄 대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슈피겔지가 문 대통령을 한국의 빌리 브란트다, 이렇게 소개한 바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서독 총리 아니었습니까? 네, 동독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제 동독의 닫힌 문을 열면서 이제 결국은 독일 통일에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 그렇죠. 이번에 다시 그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경제 측면에서도 역시 문 대통령이 빌리 브란트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말하는 건데, 앞으로 한동안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가계 부채 문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에서 경제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브란트 총리의 사람 중심의 경제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빌리 브란트 총리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내세웠었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국내 경제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역시 브란트 총리 입장과 유사하다, 이렇게 슈피겔지가 평가를 했습니다. 동서독 화해가 서독 경제에도 좋다, 그런 네. 걸로. 네. 그래요. 외신이 주목한 또 다른 국내 이슈 뭐가 있나요? 심석희 선수, 네. 그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그 피해 폭로, 이것으로 알려진 한국 빙상 스포츠계의 성폭행 문제, 이거를 그 여러 다수의 외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뉴욕타임스가 지난 14일 보도에서 지난해 미투 운동이 탄력을 얻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부패와 신체적 학대 의혹이 있었던 한국 스포츠계를 주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관련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되면서 네. 이번에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신문은 이번에 그 심 선수에 대한 그 성폭행 혐의가 입증이 되면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여러 의혹들에 힘을 더 실어줄 것이라면서 한국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의 영광은
구타와 여러 형태의 폭행이 수반된 잔혹한 훈련을 토대로 세워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이 주목받아 왔고 네. 성폭행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돼 왔고 네, 네. 진작 터졌어야 할 게 이제 터졌다는 그런 보도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신문은 이번 심 선수의 폭로가 문재인 정부의 허를 찌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번 심 선수의 폭로가 그러니까 지난 8일 대한체육회가 성적 폭행을 비롯해서 여러 폭력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상당히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문재인 저 대한체육회 그 보도 발표 직후에 이 폭로가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허를 찔렀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에 정부가 이거 내부 고발을 독려하기도 하고 노력도 뭐 많이 했지만은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스포츠계의 그 엘리트주의 이게 이제 그동안 외신에서 간간히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 생활 건강을 위한 스포츠가 아니고 이 엘리트 선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제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서 국가 영광을 위하는 그런 스포츠가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지적이 계속 나왔었는데 예. 이번에 뉴욕타임스도 정용철 서강대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심석희 선수가 만약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아니었다면 이번 사건은 묻혀버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 신유용 전 유도 선수는 뭐 직접 검찰에 고발까지도 하고 그랬는데도 네.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가 그러니까요. 네. 다시 이제 이 심석희 선수 이후에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지점인 것이죠. 예. 뭐 메달을 따야 주목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그 지적인데 그래서 뉴욕 타임스는 그 한국 스포츠계의 그 코치와 선수 간의 강한 위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폭로를 해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루어져도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현장으로 이 가해자가 복귀하곤 하기 때문에 예. 내부 고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뿌리에는 엘리트 스포츠 위주의 정책 네, 그게 있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자, 또 다른 뉴스 뭐가 있나요? 그 동물 보호 단체 케어 안락사 사건 예. 보도가 많이 됐죠. AFP 통신을 시작으로 해서 영국의 데일리 메일, 텔레그래프, 홍콩의 성도일보 등에서 이제 많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주요 일간지 그 SVD는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 케어는 개고기로 소비되는 수백만 마리의 유기견 권익을 위해서 일해온 단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가 그동안에 어떤 동물에게도 안락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그 2018년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다 이런 표현이 삭제됐다는 소식인데요. 예. 외신들이 여기도 주목을 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이 나온 지 1년 후인 95년부터 북한군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한국 국방부 백서에 등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다음에 2000년대 이 표현을 자제하다가 2010년도에 또 그 천안함 피격, 그다음에 연평도 도발 이후에 다시 등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 백서에는 이 적을 특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이렇게 밝혔다면서 예. 이것은 남북 화해 기조를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 반도체 호황기가 뭐 이제 끝났다. 네. 이렇게 진단한 외신이 있다고요? 네, 미국의 디플로매트지인데요. 최근 2년간 반도체 수출이 이제 우리나라가 호황을 맞으면서 한국 수출이 좋은 그 성과를 올렸는데 이제 호황기가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최근 기사에서 전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이 장기 호황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시장의 지배력 덕분이었는데 세계적으로 D램 가격이 2018년 1월에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30% 이상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최근까지 반도체가 호황을 맞으면서 한국 경제는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늘었고 삼성도 역시 반도체에 대한 의존이 갈수록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017년의 경우에 한국 수출이 40% 넘게 성장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반도체 수출 호황 덕분이었고요. 같은 시기에 자동차, 철강, 조선업 등 다른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종목은 감소했거나 아니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에 지나친 삼성 의존, 또 삼성의 지나친 반도체 의존, 네. 이게 우려스럽다는 건데 그렇죠. 또 수출 대상국은 지나치게 중국 의존, 네.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무역 불균형이 이제 문제라는 이야기인데 예.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그 중국이 반도체를 그 자체 개발에 역점을 좀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반도체 시장이 좁아질 전망이라는 건데
이 디플로매트지는요,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고 하는 계획에 지금 따라서 중국이 반도체 분야의 그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체적인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한국도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치는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은 중국에 대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이동하려는 노력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아하. 삼성이 2021년부터 G5 기반의 아우디 회사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처음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 앞에서 뭐 이렇게 앞으로 반도체 어려워질 때 이제부터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라고 했다니까 네. 한번 지켜봅시다. 그 네, 대목은. 우리 국내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그 영국 의회가 이 브렉시트 협상안 승인 투표에서 부결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국은? 사실상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이 바로 그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16일이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근데 이거는 부결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 반대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정권 교체는 보수당에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총선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나중에 차후에는 뭐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그 휴일을 빼고 3일 후, 그러니까 21일 월요일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플랜 B, 그러니까 다른 대책을 제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정파 간에 있는 난상 토론이 예상이 되는데, 예.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국하고 EU가 재협상을 하는 거. 이거는 EU에서는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강경파도 바라는 바인데, 물론 정부는 이제 난감해하죠. 예. 그렇지 않으면 국민 재투표, 그러니까 국민 투표를 또 한 번 한다는 건데. 브렉시트 자체를 놓고 다시 한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원하는 그 정파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영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배제를 하고 있고요, 원론적으로. 네. 아니면은 브렉시트 연기, 그러니까 약 70일 정도 후면은 이제 정말로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날짜를 좀 더 올 7월 정도로 연기를 하겠다는, 일단 연기.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것도 그마저도 안 되면은 소위 노 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아무것도 합의된 거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과거 사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설마 그러게 하겠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영국이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게 하겠는데, 지금은 오늘 관점에서, 오늘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하. 그나저나 영국 의회가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거는 어떤 내용을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메이 총리가 원래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원래 메이 총리도 과거에는 강경론자였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소프트 브렉시트로 돌아섰는데, 문제가 되는 게 그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고 그 아일랜드와의 어떤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계에서 이게 유럽으로 같이 묶여 있을 때는 국경선이 무의미하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영국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국경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그 반발이 심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 국경이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오갔는데 갑자기 국경을 만든다는 게 어떻게 된 거냐.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국의 강경론자들은 영국의 주권 문제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 그다음 지브롤터 그 스페인 쪽에 있는 그 땅 문제의 그 주권 행사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의 안을 수용을 했는데, 이거를 그 강경론자들이 반대한 거군요. 그렇죠. 브렉시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아직은 종잡기 어렵습니다만, 네네. 우리나라랑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대영국 우리나라 수출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고요. 예. 당연히 이제 관세가 지금까지 무관세였다가 관세가 올라가니까 뭐 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입품도 올라가고 수출품도 올라가고. 네. 예를 들어서 영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승용차, 뭐 선박, 항공 부품 이런 것들인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까지도 이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무관세였는데 뭐 그 밖에도 선박은 뭐 조금 올라가는 정도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영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1%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래요. 다만 수입품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의 그
그 영국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값이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손흥민 선수, 예, 손흥민 선수 경기 중계 못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그건 그 왜 기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위성 사업자가 지금까지는 영국에서 직접 쏴줬기 때문에 뭐 가능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방송 사업자하고 이제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타산이 맞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단은 수신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타산이 안 맞으면은 송신을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그 미국이 쿠바를 봉쇄했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그 시가 좋아하는 시가 예언가들이 그럼 우리 시가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마치 지금 영국 브렉시트 문제에 터져가지고 있는데 손흥민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약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피해는 없을 거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예. 전망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직은 뭐 더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